예,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9월 9일 경주포커스 뉴스를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지난주 한 주 동안은 제가 경주포커스도 저희들이 톱으로서 쓰고 영상으로 찍고 했습니다만, 일주 동안 가장 경주를 뜨겁게 했던 것은 오늘 라이브가 아니기 때문에 라이브는 빼겠습니다. 가장 뜨겁게 했던 것은 뭐니 해도 이 한수원 수출사업본부, 이 전체 직원이 한수원에서 1700명, 그 중에서 한 12%가 넘는 200명이 넘는 직원이 근무하는 한수원 수출사업본부, 이 수출사업본부가 경주를 떠난다. 세종시 인근에 작년에 척호 원전 수주 우선 협상자로 지금 선정이 되어 있고, 앞으로서 이제 협상을 해나가야 되는데, 정부와의 소통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종시 부근으로 이사를 한다. 이 보도가 나오고, 그 보도에 대해서 경주지역 사회 또 경주지역 언론들이 이렇게 이제 쭉 그 보도를 하면서, 특히 언론의 보도가 이렇게 확산이 되면서 언론 자체로 보면 가장 뜨거웠던 뉴스였다. 그래서 경주포커스가 그 경위를 한번, 그러면 이게 실체적 진실이 있는 내용이냐, 이게 이제 한수원에서 3일날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4일날 이게 사실이 아닙니다 라는 보도가 나온 이후에는 더 이상 추가 보도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더 새로운 팩트, 일단 부인을 해버리니까 부인만 하면 끝이냐. 경주포커스는 그래서 취재를 한번 해봤더니 그 경과, 그리고 왜 더 이상의 보도가 나오지 않을까를 쭉 한번 추적을 하는 영상도 물론 제작을 했습니다만, 하는 보도를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톱 뉴스로 올리고, 그리고 금요일날 영상으로 제작을 하고 이 제목의 영상을 올리고 했었는데요. 한번 전 과정을 한번 설명을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그 설명하는 것을 한번 먼저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이 보도가 참 이제 우리 한수원 수출사업본부가 경주를 떠날 수 있다. 이 뉴스가 처음 나온 것이 조선비즈라는 언론사, 조선일보의 경제 파트인가요? 이게 관계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8월 20일 날 최초로 보도가 됩니다. 한수원 수출사업본부 이전서를 최초로 보도한 것이 8월 20일입니다. 기사의 근거, 한수원 관계자에 따르면, 한수원 관계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약 24조 규모의 척호 원전 수주 사업에 주력했던 한수원 수출사업본부가 정부 부처가 밀접한 세종시 인근으로 옮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지난주 내부 심의 과정을, 기사가 8월 20일 날 보도이니까 8월 20일 이전 주에 이미 내부 심의 과정을 거쳐서 수출사업본부 근무지 이전 지역을 세종시 인근으로 확정을 했고, 그리고 8월 20일이 있는 그 주, 8월 20일이 화요일이었거든요. 그 주에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해서 수출사업본부 근무지 이전을 공식화할 예정이다. 근데 그 주에 이제 일단 이사회는 열리지 않았으니까 이 보도가 조금 앞서 나갔다 이래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게 이제 한수원 관계자가 이전한다 이래 보기에는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한수원 수출사업본부 여기 있는 대로 수출사업본부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전체 직원 1760명 가운데 수출사업본부 인원이 220명이라는 사실, 이런 것들 보면은 단순히 이전한다 이렇게만 보기 어려울 정도로 꽤 한수원 관계자가 이 조선비즈 기자에게 구체적으로 얘기해 준 것들이 기사로, 아니면 기자가 취재를 했든지 어느 정도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 기사에서도 확정된 건 아니다. 이게 또 좀 말이 이상하잖아요. 이번 주에 이사회 연다 그러는데 이사회 여는 것까지 확정이 돼야 돼. 이런 이야기를 했었을 텐데, 근데 이사회 안 열리는 거 보면 이사회에 올리는 것 자체가 사실 확정이 안 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전도 확정이 안 된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사회에 올리는 것도 확정이 안 됐다. 이게 이사회 안건은 맞다 그래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근데 이제 결국은 이사회는 8월 21일에서 24일 사이에 열려야 되는데 열리지 않았고, 그리고 한수원 수출사업본부 이전도
공식적으로 결정이 안 됐다. 그런 점으로 보면 8월 20일자 이 언론의 보도는 결과적으로 보면 좀 빗나간 셈이긴 한데 그 이후에 전개 상황을 살펴보면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이 이정설이 20일 날 보도가 된 다음에 한 이틀쯤 지나서 이 한수원 노경협력처 관계자가 경주시로 찾아와서 이렇게 쭉쭉 이 보도 경위를 설명을 하면서 공식 결정된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우리가 실무진 차원에서는 검토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경주시에서는 깜짝 놀랄 일이잖아요. 그래서 경주시에서는 이거 준하영 시장에게 빨리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근데 준하영 시장에게 최초로 보고가 된 것이 8월 30일이었다고 합니다. 8월 30일이 금요일이었는데요. 제가 달력을 봐야 되겠네. 8월 30일이 금요일이 맞을 겁니다. 8월 30일 준하영 시장에게 보고가 됐고 그래서 금요일이 맞습니다. 준하영 시장은 이게 경위가 어떻게 된 거냐 관계부서에 이렇게 이제 그 사실관계를 파악을 지시를 하고 공교롭게도 그날 오후에 경주시장 그 자문기구인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 회의가 오후 2시에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이 여러 안건을 논의를 하고 기타 토의 시간에 이 신문의 보도, 이 스크랩을 두고 그 한수원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논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경주시의 보고도 있었겠죠. 보고가 실무진 차원의 검토가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되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에 위원으로 있는 그 위원이 또 경주 지역 한 언론사에 그 관계하고 있는 분이어서 그분이 그 본인이 몸담고 있는 해당 언론사에 인터넷판에 매우 크게 보도를 합니다. 마치 기정사실화된 것처럼까지 이렇게 보도를 해버리는데요. 이 보도일 것 같은데 준비 완료했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나오고 이 보도가 경주 지역 사회에 최초로 알려지는 계기가 됩니다. 이렇게 되니 이제 토요일 일요일이 지나고 월요일 날 준하영 시장이 전방위적으로 지시를 하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된 2일 날 지시를 하고 그리고 3일 날 송호준 경주시 부시장이 한수원 관계자를 만나게 됩니다. 한수원 경영부시장을 만나서 경주시에서는 이거 절대 묵과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당연히 강하게 항의를 했겠죠. 우리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런 보도 자체가. 송호준 부시장이 전대욱 한수원 경영부사장을 만나서 경주시 입장을 전달을 하니 이 자리에서도 경영부시장은 이 실무진 차원에서 아마 검토가 있었던 것인지 우리 한수원 본사가 공식적으로 결정난 것은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가 봐요. 그리고 이때 이제 지역의 모든 언론들이 3일날 이 부시장 만나고 부시장이 한수원 찾아가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보도가 크게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렇게 되니 보도가 3일날 거의 2일 3일날 일제히 경북도 내 이제 그 언론들이 보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 이 보도가 이제 잠깐만요. 보도 제가 목록이 하도 많아서 하여튼 보도가 쫙 나가게 되니까 그 한수원에서는 9월 3일 날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해명 자료를 설명 자료를 한수원에서 냅니다. 그 자료의 내용과 질이 양이 많은 것도 아니고 거의 한 장짜리 한수원에서는 이런 자료를 냅니다. 설명 자료를 내서 근무 지진을 추진한다는 기사는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이튿날 4일 날은 또다시 산자부에서 그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보도를 내는데요. 산자부에서는 이게 그 방패장 주적 특별법에 따라서 방패장을 유치한 그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의해서 2016년 경주시로 이전이 된 것이고 정부는 이러한 방침을 재검토하거나 변경한 바가 없다라고 이렇게 산자부까지도 3일날 한수원, 4일날 산자부가 이렇게 이제 공식 부인하는
설명자료, 보도자료를 내기에 이릅니다. 이렇게요. 근데 그런데 한 가지 딱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최초로 보도한 시점, 해당 언론사에서 보도한 게 8월 20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한수원에서 여기 보시는 이 설명 자료가 나온 것이 9월 3일입니다. 그러면 8월 20일 낮 12시에 보도가 됐으니까 그 시점으로 보면 꼭 14일이 지난 뒤에 이 설명 자료가 나옵니다. 이런 중체단 일인데 전에 같으면 뭐 즉각적으로 바로바로 자료가 나올 텐데 무려 14일이나 걸렸다. 이 이야기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 이렇게 뭐 한수원에 확인을 해보니까 한수원에서는 처음에 보도가 나왔을 때 관계자에게 우리가 항의도 하고 사실을 바로 잡아달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이야기로는 뭔가 석연치가 않다. 왜? 그러면 정말로 이 중체단 일이 사실이 아니라면 뭐 정례보도 청구를 하거나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하거나 이런 추가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일절 없었단 말이죠. 저는 이제 그 의문이 결국은 한수원 실무자들이 실무전에서 한수원이 매우 깊숙이 이 수출사업본부의 이전을 논의를 했기 때문에 한수원에서도 대응 자료가 이렇게 늦었다. 전혀 근거 없는 보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늦었다라고 추론할 수밖에 없다. 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경주 포커스 취재의 결론입니다. 왜? 이미 20일자 이 보도가 나온 이후에 한수원 실무자들이 경주시에 와서 이 언론 보도 경위를 설명을 하면서 공식적으로 결정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실무 차원에서 검토했던 건 사실이다라고 이야기한 점에 비춰보면 전혀 보도 자체가 근거 없었다라고 보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쭉 이렇게 설명 자료도 공식 부인하는 설명이 이만큼 늦었던 것이고 그걸 뒤집어 이야기를 해보면 어쩌면 시민들의 여론을 떠보기 위한 또는 산자부의 대응 또는 산자부의 여론을 떠보기 위한 일종의 한수원의 언론 플레이가 아니었을까라는 의구심을 강하게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니면 이 해명 자료가 이만큼 늦게 나올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첫 보도가 우리나라 보수 언론의 꽤 유력 언론에서 첫 보도가 나왔고 그러면 정말 사실이 아니라면 그 시점에서 바로 부인하는 게 나갔어야 되는데 무려 14일이나 뒤에 나갔다는 점에서 상당 부분은 그 이유가 첫째는 어쨌든 실무 차원에서 꽤 깊숙이 이 수출사업본부를 오송역으로 세종시 인근의 충북 오송역으로 옮기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꽤 깊숙이 검토를 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부인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내부 속사정.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늦었다는 것은 일종의 경주사회의 여론을 좀 지켜본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제기를 하는 것이고 또 그런 점에서 보면 끝으로 보면 한수원이 아직 대놓고 말은 못하고 있지만 공공연한 비밀 이 장리 본사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고 뭔가 대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은 이번 일로 어느 정도 사실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경주시에서도 정말 그렇게 불편하면 지금 예전 신경주역, 경주역 자리에 뭔가 수출사업본부 정도가 옮기는 것은 경주시가 적극 협조하겠다는 정도까지 이야기가 나왔던 걸 보면 우리 준하경 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보면 너희들 그 한수원에서 특정 부서, 계약부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시내 쪽으로 옮긴다라는 그걸 추진하겠다는 것이 뭐 취임 기자회견 때마다 늘 반복되는 이야기였잖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수출사업본부의 오송역 이전을 계기로 일부 조직을 경주역 쪽으로 떼나오는 부분은 양북 주민들은 굉장히 반발하겠지만 굉장히 센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한편을 생각해 보면 요거까지 나오는 그 경주시 담당자가 우리가 경주에 나가는 것은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응이 없는 것으로 미뤄보면 단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한수원이 가장 원하는 것은 오송역 쪽으로 원하는 것이었는데 차선책으로 적어도 KTX 경주역 부근으로까지 옮기는 것은 이제 구분능선을 넘는 것이 아니냐라는 추정을 저는 해봅니다. 왜? 이 언론의 계속적인 보도에서 보면 경주시 담당자가 경주역 쪽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경주시에서도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이야기를 보도를 한번 보시죠. 서울과 세종으로 접근성이 좋은 쭉 보면 쭉 마지막에 우리 경주시 뭐 한 손에서는 안 된다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지만 경주시 원자력 정책 과정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그런 속내가 경주시 역시 반대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고 교통 접근성을 높일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사안의 발전을 위해서 이전을 해야 된다 하게 되게 되면 교통의 편의성을 위해서 굳이 타 지역이 아닌 우리 경주시 인근, 경주역 인근 지역으로 어떤 뭐 대상 부지를 검토해 주면 이에 대해 한수원은 여기까지를 보면 이제 한수원이 지금 경주시에서는 5성으로 가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되지만 저기 어디냐 KTX 경주역 쪽에 오는 것은 대안으로 경주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까지 밝혔거든요. 이걸 보면 장항리에서 그 수출사업본부라도 어쩌면 경주시도 그 조직 분리 장항리 본사 전체를 시내로 가져오지 못하더라도 일부분이라도 그 옮겨와야 되겠다는 조직 일부는 도심권으로 가져오는 게 필요하다면 한수원으로 적극해 보겠다고 지난번부터 이야기했던 것이 이번 일을 계기로 이 부분은 좀 탄력을 받을 수 의도했든 의도했지 않든 간에 한수원이 이것까지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는 뭐 제가 알 수는 없는 일인데 적어도 경주역 쪽으로 KTX 경주역요, 옛날 경주역이 아니고 이쪽으로 옮기는 것은 어느 정도 그 동경주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좀 누르면서 그러면 한수원으로서는 차선책 하나는 어느 정도 교두보를 마련한 것 아니냐는 것까지는 저는 가능해졌다라고 구분음선을 넘었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번 일이 가져온 이게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물론 이제 또 장흥리 쪽에 또는 동경주 쪽의 주민들의 반응이 실제 그 이후에 어떻게 이어질지는 이게 구체적으로 또 이 조직을 떼어서 경주로 가져온다 그 KTX 경주 쪽으로 가져온다고 했을 때 실제 또 어떤 반응이 있을지는 물론 지켜볼 일입니다만 그저께 이게 지금 3일날 KBS, MBC, SBS 보도에 경주시 관계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 부분 이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별다른 오송역 충격이 워낙 커서일까요? 어쨌든 경주 내에서 이제는 수출사업본부가 이전한다는 데서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크게 반발하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한수원 차원에서는 일정 기간 여론 떠보기를 한번 해봤고 뜻하지 않게 내지는 경주시로부터 이런 뭐 경주시도 좀처럼 하기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을 텐데 오송역 이전이 아니었다면 이 정도 이야기까지를 끄집어낸 것은 한수원으로서는 일정 부분 이번 일이 가져온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또 다른 성과가 아닐까 예상치 못한 결과물이 아닐까라는 내피셜인데요. 생각까지도 한번 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 파장이 그 정도의 여파들은 있었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게 경주포커스 생각입니다. 자, 다음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경주시체육회가 문화체육부가 평가한 생활체육지도사 활동지도사업 평가에서 도농복합형 전국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게 전국 조금 크게 해볼까요? 전국 228개 시군구 체육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인데 이 중에 도농복합형 부분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해서 상금 1,000만 원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경주시체육회가 생활체육지도사 활동지도사업 평가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을 얻었다는 소식이 단신으로 있고요. 이거는 참 좋은 거다고 생각을 하는데 경주시가 무주택 신혼부부 68가구에 1년간 월세 한 달에 최대 55만 원씩 12달 지원을 한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일단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그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19세 이상 39세 이하이면서 부부가 모두 경주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되고 9월 9일 기준으로 혼인신고한 지가 7년 이내여야 하고 연간 소득이 부부 합산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그리고
임대보증금 500만원, 월 60만원 이내로 계약한 무주택 신혼부부. 이게 중요합니다. 임대보증금 500만원, 월 임대료가 60만원 이내인 경우에 경주시가 이제 그 월 임대료를 본인이 그러니까 신혼부부는 월 5만원만 부담하면, 예를 들면 500만원짜리에 월 50만원인 경우에는 신혼부부가 5만원 내면 경주시가 45만원, 60만원 이내니까 최대 60만원짜리로 계약을 했으면 신혼부부는 5만원 내면 경주시가 55만원 동안 1년 동안 지원을 하는 이 대상자를 23일까지 모집을 한다고 합니다. 신혼부부 경제적 부담, 어려운 경제적 부담을 들어주자, 이런 취지인데, 이게 임대보증금이 월 500만원, 임대보증금이 500만원에 월 임대료가 60만원 이하로 계약한 부부에 한해서 1년 동안 본인은 월 5만원씩만 내면 나머지 금액은 경주시가 지급을 하는 이 대상자를 오늘부터 23일까지 모집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그 대상자가 많을 때일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서 한다고 하는데, 경주시 공고 홈페이지에 보면 상세히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신혼부부에게는 굉장한 도움이 되는 시책이 아닌가. 제 신혼부부일 때는 왜 이런 대책이 없었을까. 그리고 황남동 행정복지센터가 지금 저기 사정동 옛날에 있던 쪽이죠. 고속도로 오능쭉 지나다 오다 공고인 오기 전에 사거리 오른쪽 편에 짓고 있었는데, 지금 건물이 완공이 돼서 2일부터 업무를 보고 있고 오늘 준공식을 했다고 합니다. 묵보왕 이벤트는 이런 건 좀 이해하기가 어렵던데, 어쨌든 무작위 경주시 외식업 중앙회 경주시 지부와 함께 25일까지 지역 음식점을 방문한 뒤에 몇 가지 좀 경주시 인스타그램을 팔로우를 하고 게시글에 좋아요 누르고, 그리고 경주 지역 가게에 관계없이 음식점을 방문해서 식사 후에 음식 사진, 영수증을 사진 촬영해야 하고, 그리고 본인 인스타그램에 음식 사진 및 이 해시태그를 등록하면은 무작위로 추첨을 해서 경주페이 3만원권을 준다는 겁니다. 처음에 저도 막 주는가 싶었더니 그건 아니고, 이제 이런 조건들, 경주시 인스타그램 팔로우를 늘리는 측면도 있겠네요. 그럼 경주 홍보에도 도움이 될 테고, 이제 이런 것들을 결합을 해서 지역 음식점 홍보도 하고 이런 취지라고 하는데, 그래서요, 돈을 이게 현금으로 못 주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건 하여튼 이런 거 이벤트를 한다 정도만 소개를 할게요. 논평 생략. 경주문화재단에서 신라 5기 국악예공연 추석 연휴 경주 교촌한옥마을에서 한다고 하는데,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낮 3시에 신라 5기, 저녁 6시에는 경주 국악여행, 이 교촌 마을 광장에서 특별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3일 동안요. 전국 국악대제전 했고요. 그리고 아까 보셨던 이런 영상들 경주포커스 홈페이지에 있다는 말씀드리고, 경주포커스 TV에 있는 이 전말 정리한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도 독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끝으로 유튜브 경주포커스 TV 구독과 좋아요 끝으로 한번 당부를 드리면서 9월 9일 전해드린 경주포커스 뉴스브리핑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저는 경주포커스 김종덕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